혹시 가족이사회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요, 가족이 또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이 함께 모이는 데 발생하는 항공료라던가 숙박비와 같은 그런 여행 경비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솔깃한 내용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요, 이사회 운영 자체가요, 이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받고 신뢰도를 높이고 또 자산 보호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이건 금상첨화인 거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가족 이사회 전략에 대한 논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족 이사회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회라고 하면요,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법인은 그런 이사진이 있고요, 또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사회를 열면서 합법적인 세금 공제, 자산 보호,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 논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미국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족 이사회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사업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이사회라 그러면요, 뭐 쉽게 보면 얼핏 들었을 때는요, 뭐 가족 회의?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미국의 법인이요, LLC, 코퍼레이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서류상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소규모 사업주들이요, 법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이걸 대충 서류만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뭐 많은 경우 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요, 이거는 문제도 돼요. 뭐냐면 이 법인이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켜야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도 생길 뿐더러, 그리고 반대로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 경비를 늘릴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가 생기고요, 또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corporate formality라고 하는 법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절차를 지킴으로써 법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산 보호잖아요. 이런 것들, 또 가족이 모이는 그런 또 유대감까지도 강화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점을 주느냐는 거죠, 가족 이사회가요. 첫 번째, 세금 공제 측면입니다. 가족 이사회를 개최하려면요, 이 가족들이 뿔뿔이 떨어져 있는데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이는데 드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같은 여행 경비가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여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요, 당연히 정기적으로 또는 특수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한이라든가 목적이 너무 사적인 용도와 뒤섞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뭐 가족여행 가면서 몇 시간만 할애해서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대단한 안건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무리가 있을 테니까요. 회의가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 서류, 일정으로 반드시 명확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얘기지만 회사의 적법성과 자산 보호 측면에 있어서의 효용입니다. LLC가 됐건 코퍼레이션이 됐던요, 어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최소한 뭐 한 번으로 정식 이사회, 멤버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법적으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절차가 누락이 되면요, 뭐 어떤 세무감사라던가 아니면 소송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이건 단순히 법인을 겉으로만 세웠을 뿐이지 제대로 유지한 게 아니네, 합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을 제대로 안 했네 라고 해서, 말하자면 개인 자금과 개인이 직접 자영업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껍데기 회사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부르는데요. pierce는 이렇게 뚫어버리죠. corporate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뚫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가족 이사회를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의사결정이라는 것, 이사회를 꾸려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어떤 주된 안건을 논의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문서화하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독립된 기업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또 더 나아가면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고용 그리고 보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녀, 배우자를 등록해주면요. 그들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이요. 용돈이 아니죠. 당연히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로서 하는 역할에 대한 수당 또는 자문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뭐 애기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다 또는 가족이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역량이 있는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증빙해 놓을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말하자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인이거나 실제로 사업에 기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도 이걸 급여로 인정받게 되면 결국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법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세금 공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물론 앞서 이 법인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문이라던가 의사결정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형식적인 이름만 올려놓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문제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족을 위한 어떤 재무 교육도 가능하고요. 또 레거시라고 하죠. 어떤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제는요, 단순히 회사의 어떤 뭐 단기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 방향에 대한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비즈니스 디시전에 대한 것, 뭐 예컨대 뭐 회사에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겠죠. IRA, 로th IRA 또는 401k 이런 것들일 텐데 개인, 가족 차원에서의 어떤 은퇴 설계 그리고 부채 상황을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린 자녀가 참여하는 것은 뭐 아니겠지만 티네이저 이상의 또는 뭐 대학생 이상의 그런 자녀들이라면 논의에 참여시키면서요.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가족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요, 회사 서류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 설립할 때 단순히 그냥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 인터넷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LLC라고 하면 이게 정관에 해당되는 거를 이 Operating Agreement라고 하고요. 이 운영 계약서겠죠. 그리고 Corporation이라고 하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바일러가 있을 텐데 이러한 핵심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주주의 주식 증서라던가 LLC에 대해서는 멤버들에게 제공하는 이 멤버십 유닛 인트레스트인데요. 이 멤버 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회사 기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앞서 얘기했던 이 코퍼레이트 포멀리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기니까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가족 이사회 구성원을 선정하는 거겠죠. 대체로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짝수보다 홀수가 더 좋고요. 한 3명에서 5명, 7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족, 그리고 또 정말로 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참여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그런 자녀들은 안 될 것이고요. 사업, 그리고 어떤 재정의 개념을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자녀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있겠죠. 오너겠죠. 뭐 아빠, 엄마 뭐 일 텐데요. 그래도 이사회 멤버의 어떤 공동 결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조언, 아이디어 또 의외로 사업에 큰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사회를 위해서 이사회 일정을 잡아야겠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의 목적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족이 모이는 그런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요,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한 가족이 모인다고 했을 때 공식적인 그런 날짜를 딱 이사회 날짜를 정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또 항공권, 숙박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회의록 당연히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감사 받았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연장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논의한다라던가 아니면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큰 규모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회의가 형식적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실제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질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다섯 번째요. 방금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철저한 기록 보관입니다. 이사회가 끝나면요. 회의록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참석자 명단, 논의된 안건, 그리고 결정사항,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얼마 동안 열렸는지라는 것들을 회사 서류와 함께 파일로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을 보여준 증거가 되는 거고요. 차후 이제 만에 하나라도 챌린지를 받았을 때 강력한 어떤 방어 수단이 되겠죠. 결국 이 가족 이사회라는 것이요, 사업과 가족의 연결을 공식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레거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그리고 법인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산 보호라는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지극히 어떤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충분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상법상 또는 세법상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뭐 회의 운영을 허술하지 않게 한다는 것, 기록 관리라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 매뉴얼을 갖추고 또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도 이 가족 기업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면서, 또한 합법적인 그 툴 안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족 이사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